네, 안녕하십니까. 골든 레이쇼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한 뒤에 마켓의 어떤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마켓 밸류 값이 이제 바뀌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준비했던 그 비중에 대한 것들, 각 자산들에 대한 비중이 이제 변화가 있게 될 텐데, 그때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다라고 그렇게 또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주식하고 채권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어떤 포지션을 보유할 때 보면은 바이한 다음에, 그러니까 매입한 다음에 홀딩하는 그런 전략,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정한 투자 비중을 일정하게 보유함으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인슈어런스가 또 되는 그런 것들도 리밸런싱에 대한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인데 그 비율을 똑같이 해서 50대 50 그렇게 이제 동일한 가중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켓의 상황에 맞춰서 그 비중을 이제 탄력적으로 조정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같이 일정한 믹스드된 그러한 포지션에 대한 것들은 정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제 조금 어떤 비중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좀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샤프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1보다 크면 리턴에 대한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값을 극대화하는 그 비율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샤프 레이쇼는 그 리스크 대비 리턴에 대한 그 비율로 해서 그 값을 제일 크게 하는 그런 비중이 얼마냐라는 것들을 찾아내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자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재조정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의깊게 바라봐야 될 변수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자산들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각각의 어떤 표준 편차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바스켓 베이스로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자산 간의 상관계수 값들,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로 하죠. 그런 것들도 이제 통계적인 것들이 약간 뒤에서 이제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료는 웨이트를 저희가 이제 동일 가중으로 해서 50대 50으로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딱 두 개죠. 일단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웨이트를 이제 반반씩 두는 그런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자산 간에 두 개 자산에 있어서 변동성이 일단 커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 간의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상관계수 값을 보이면 그 리밸런싱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포지티브한 상관계수 값도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 마이너스 음의 상관계수가 크면 클수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리밸런싱 프리미엄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일정하게 50대 50이든 30대 70이든 그 비중을 꾸준히 끝까지 유지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번째 그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페이지에 보시는 내용은 그 리밸런싱 했었을 때에 대한 어떤 그 보너스라고 그럴까요? 프리미엄이라고 그럴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산식을 통해서 계산되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자산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하고 주식 표준 편차 하고 채권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을 구하고 동시에 그 상관계수 값들이
양 주식하고 채권 간의 상관 계수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산식을 통해서 그 리스크 보너스라고 그러죠. 그 리밸런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리밸런싱에 대한 효과가 크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RB1, 2는 그 자산에 대해서 일단 그 결합을 했었을 때, 뭐 같이 구성을 했었을 때 얻게 되는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보너스다라고 이제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W1과 W2는 각 자산 1과 2에 대한 웨이트 값이 비중이 되겠죠. 그리고 STD1, STD2는 각 자산들에 대한 각각의 표준 편차, 변동성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CC는 코렐레이션 계수값이 될 텐데 상관 계수값이죠.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비중하고 표준 편차값, 상관 계수값만 알고 있으면 이 에셋에 대해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리밸런싱에 대한 그 프리미엄, 즉 보너스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 케이스 1, 케이스 2 해가지고 각각 뭐 따로 한번 뭐 표준 편차나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그 리밸런싱에 대한 보너스를 이제 따로 계산해 봤는데 뭐 앞에 이제 가정했듯이 50대 50으로 두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을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스탁은 20%, 본드는 10% 이렇게 했었을 때 코렐레이션 상관계수 값은 이제 마이너스 0.35, 35% 값을 보였을 때 리밸런싱에 대한 보너스는 0.80%로 이제 계산이 되죠. 그 옆에 있는 케이스 2는 웨이트 값을 50대 50으로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조금 그 스탁 쪽이 이제 높게 60%를 했고 본드 쪽은 한 20%로 했습니다. 코렐레이션 값은 케이스 1과 같이 동일한 값을 했었을 때 리밸런싱에 대한 보너스는 6.07%로 그 변동성이 크게 되면 또는 스탁과 본드 간의 표준 편차 값인 변동성에 대한 갭이 크면 클수록 리밸런싱에 대한 보너스도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서 우리가 이제 웨이트가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초기에 들어갈 때 50으로 했는데 뭐 한 달 후에 이제 뭐 웨이트 값이 바뀌게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너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초반에 저희가 이 자산 4개로 해서 4개 에셋으로 해서 이제 구성을 했죠. 뭐 본드, 뭐 스탁, 뭐 코모디티, 뭐 리츠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구성을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초반에는 각각 25%씩 이렇게 구성을 하죠. 뭐 50, 50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4개 에셋으로 이제 구성을 했죠. 근데 뭐 한 달 후나 뭐 6개월 후에 보니까 자산에 대한 그 밸류 값이 좀 바뀌었죠. 그죠? 처음에는 25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A에셋은 25에서 26, B는 25에서 41, C는 25에서 13으로 이렇게 D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 했었을 때 25%를 동일 가중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에셋에 대한 마켓 밸류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개의 자산에 대해서 2,000씩 이렇게 마켓 밸류가 있었는데 이 새로운 밸류가 이제 조금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리밸런싱 했었을 때 25%로 각각 또 동일하게 이 새로운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을 똑같이 하면서 A 자산이 처음에 그 2,000에서 2,300, 또 B 자산도 2,000에서 2,300, 이 300만큼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익 난 자산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양에 대해서 다시 로스 난 그 에셋에 대해서 이제 보충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마켓 밸류가 동일한 가중이고 동시에 이익 난 것들이 골고루 분산이 돼서 더 마켓 밸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뭐 어쨌든 플러스 이익이 나든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하든 이 웨이트 값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중요성이 되겠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리밸런싱에 대한 보너스를 또 여기서도 확보할 수 있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리밸런싱 인베스트먼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분산하고 공분산에 대한 값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50대 50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거티브에 대한 코릴레이션 값이 아주 중요하다. 그 자산 간의 그 포지티브한 코릴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뉴트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자산 간의 리스크 뉴트럴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자산을 구성하실 때 그 비중은 이제 50대 50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 음의 상관계수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그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계수에 대한 것들을 잘 분석하시고 구성할 때 음의 값이 큰 에셋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비중에 대해서는 항상 매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33.3%로 해서 이제 3개씩 가져가도 되고요. 25%씩 4개를 가져가도 되고, 뭐 이런 그 일정한 믹스된 그 웨이트에 대한 것들은 50대 50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체크해서 포지션을 구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저희가 따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표준 편차 값들이죠. S0부터 S10까지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설정했고요. 총 뭐 11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S0는 스탁에 대한 표준 편차가 100%고 본드에 대한 표준 편차가 없다라고 가정했고요. 옆에 거는 뭐 계속해서 쭉 해서 10, 20, 30 이렇게 늘어나고요. 이 스탁에 대한 표준 편차는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씩 줄어드는 가정을 했죠. 그리고 양 자산 간의 상관계수 값은 한 0.45 정도, 45%에서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각 시나리오별로 그 리밸런싱에 대한 보너스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이 이제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양 자산 간의 표준 편차에 대한 크기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 리스크에 대한 그 보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높게 이제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5%로 해서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S5, S5 같은 경우에 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탁에 대한 그 표준 편차하고 본드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이 이제 50대 50으로 동일하게 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리스크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보너스는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 값이 양 자산에 있어서 그 표준 편차에 대한 레벨이 비슷하면 그렇게 크게 리밸런싱에 대한 그 보너스는 크지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그 자산 간의 그 비중이 50대 50에 근사하면 근사할수록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그 보너스는 이제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비중에 있어서 반반으로 하는 게 어떤 리밸런싱에 대한 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 자산 간의 그 표준 편차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 마찬가지로 리밸런싱에 대한 보너스도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은 그 리스크 보너스에 있어서 어떤 뭐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음의 상관계수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절대적으로 표준 편차에 대한 각 자산들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리밸런싱에 대한 그 보너스도 크다라는 거. 그래서 뭐 변동성이 크거나 상관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해서 그 음의 상관계수 값이 크면 클수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이제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뭐 새롭게 가공을 했는데 시나리오는 이렇게 다시 또 11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리스크 보너스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준 거하고 상관계수 값이 45%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오렌지색은 그 50대 50이고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계수 값이 0.45 그렇게 표현됐고, 이 회색은 70대 30으로 뒀습니다. 50대 50이 아니라 비중을 7대 3으로 뒀고 상관계수값 플러스, 그 옆에 노란색 선은 7대 3이고 음의 상관계수값 0.45 했었을 때 이 각각에 대한 그 리밸런싱 보너스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비중은 50대 50으로 하고 이 오렌지색 선이 이제 제일 시나리오별로 봤었을 때 높게 레벨대가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 오렌지색 라인이 제일 그 리스크 보너스에 대해서 값이 제일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은 50대 50으로 하고 음의 상관계수 값이 크면 클수록 모든 그 시나리오 국면에 있어서 제일 높게 어떤 리밸런싱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offset allocation 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나의 그 자산에 대한 마켓 밸류가 변화가 될 텐데 그때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언제 하냐, 어떤 그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뭐 나의 전체 마켓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턴이 뭐 20% 올랐다, 뭐 50% 올랐다, 그럴 때 하는지, 아니면은 1년 뒤에 봐서 그 수익률 수준에 따라서 내가 다시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다시 하냐, 즉 offset allocation에 대한 비중을 다시 조정하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이 2개일 때는 대체로 50대 50으로 비중을 구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자산들, 그리고 동시에 양 자산 간의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그 리밸런싱에 대한 보너스는 더 크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소 좀 어렵지만 우리가 중국에는 자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리밸런싱에 대한 것들은 늘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